붉은 달빛 서늘한 바람.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악이 공존하는 문화의 역설 세 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국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소리꾼 정초롱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소리꾼 정초롱입니다. 예. 아, 근데 워낙에 한복을 또 잘 소화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잘 어울리세요. 진짜 예쁘셔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한복을 그냥 입고 오시진 않으셨겠죠? 네, 그렇죠. 이 전통 의상이 이곳과 또 강의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오늘 또 특별한 무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우, 오늘 역설도 역설입니다만은 네. 우리 정초롱 씨의 특별한 무대 또한 기대가 되네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교수님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사 좀 한번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있는 고은기 교수라고 합니다. 문화의 역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교수님 조사를 해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라 아니, 지난 시간부터 홍원 씨가 예. 자꾸 우리 나오시는 교수님들의 뒷조사를 좀 하고 계시네요. 예, 스토커 마냥 국악방송에 뼈를 묻기 위해서 아, 그래요? 예, 예. 소개 좀 해주세요. 현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1983년 신춘문예에서 시인으로 등단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집이며 교양서이며 저술을 하신 책이 어마어마한데 지금까지 총 몇 권의 책을 저술하셨나요? 아니, 그것도 조사해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뭐, 그것까지 본인이 해주셨어야죠. 티키타카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혹시. 그동안에 제가 안 세봤었는데요. 40권. 저희는 일기 하나 쓰는 것 네, 같아요. 버거워요. 40권. 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교수님? 오늘은 그 고려 시대로 한번 아, 고려시대. 예. 13세기 100년간이 아주 격동의 시대였어요. 그게 한 30년간을 그랬어요. 칼 들고 싸운 거예요, 그냥. 그렇죠. 무찌르고. 예. 무자비할 정도로 죽였어요. 어떤 집에서 어린아이를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도망갔다.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얘가 또 쫓아올 거 아니야. 얘가 또 우리가 요즘 잘 먹는 샤브샤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때 생겼잖아요. 그렇구나. 몰랐어요. 먹으려면 모여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그러니까 고려가 저희가 태조 왕건, 네. 이제 최수정 형님이 세웠다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조선 왕조는 이제 500년이다. 우리 항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고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흥망성쇠를 같았어요. 500년이에요. 아, 고려도요? 예. 꽤 길어. 고려 왕조가 세워지고 한 250년쯤 지난 다음이 13세기인데 그러니까 딱 중간쯤이죠. 예. 근데 이제 이때 이 13세기 100년간이 아주 격동의 시대였어요. 오. 그리고 매우 아쉽지만 그런 격동을 이겨내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려가 망해요. 조선이 들어서는 거죠. 아, 그 13세기 그 시점에. 네. 그래서 어떤 점이 어떤 역경을 당했고 왜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을까를 오늘 좀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러기 전에 이제 그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것 한두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양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반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것이 고려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선은 그대로 그걸 이어받았어요. 제도적으로 보면 양반이라는 건 동급이에요. 네. 문과 무가.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 군인 보기를 발톱의 때처럼 생각을 했다고. 너무 무시했단 말씀이에요. 예.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게 심해졌어요. 그게 이제 골마 터진 것이 13세기에 들어가기 곧 직전, 그게 이제 1170년, 이른바
무신의 난이라고 하는 게 터지죠. 무신의 난. 그렇게 쫙 쌓였다 그냥 팍 폭발이 됐군요. 그래요. 예. 무자비할 정도로 죽였어요. 그 문인들을. 이제 그러면서 정권을 잡게 되는 게 이제 1170년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무인 정권. 무인 정권. 무인 정권. 야, 이건 한국의 근대사하고도 거의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김익중 씨가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왜 나와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정말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최초 한 30년간은 1170년에 시작이 돼서 한 30년간은 그 군인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자꾸 일어났어요. 아, 같은 편끼리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군인들 사이에 이제 알력,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 오. 이걸 가지고 그게 한 30년간을 그랬어요. 아유, 끝나지 않았네. 예. 예. 칼 들고 싸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무찌르고. 예. 무자비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13세기에 딱 들어섰을 때 최충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정권을 잡는데 이때부터 이제 무인 정권의 안정기로 들어가게 돼요. 안정기. 그래서 최충헌으로부터 시작해서 4대에 걸쳐서 세습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얘기하는 고려 13세기는 바로 그때 예.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가잘에게도 난 궁금한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또 이란 대표로 나와 계시죠. 그죠, 대표죠. 예, 우리가 이제 고려의 무신 정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란에서도 분명히 이 백성들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했던 그 집단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란에서 되게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대표로 뽑아자면 이란의 12세기에 살주기랑 왕조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이란 말로 말하자면 살주기안. 아타백이라는 군사력 가진 최후가 있었어요. 예. 그 약간 그 왕조의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 그 아타백은 그 왕조로도 이기기도 하려고 했어요. 오. 근데 그 아타백의 남자가 사망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미성년 왕자로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 남긴 다음에 그 왕자를 약간 지키기 위하여 그 앗백이라는 등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왕자로 보호하기도 하고 약간 뒤에서도 대신 군을 지휘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미성년 왕자가 경험도 없고 그렇지. 나이도 없고 그렇죠. 그냥 이름으로서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 앗배기가 거의 다 힘을 뺏어 먹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저 꼬마 친구 한 명 세워놓고 뒤에서는 본인이 다. 그쵸? 예. 그런 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13세기 무인 정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왕 그대로 놓고 그 밑에 실권을 군인들이 잡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외국 하면은 어떤 예. 나라가 먼저 떠오르고 현재 우리나라와 좀 관계가 좋거나. 한번 따져보세요. 저는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터키. 그렇지. 그렇죠. 터키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 버스킹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터키로요? 터키에서 네, 터키로 가서 한복 입고 버스킹을 가셨나요 그때? 한복을. 진짜요? 네,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터키 분들이 어색해하지 않으셨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문화를 사랑하시고 아리랑도 심지어 같이 불러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우리 중동 나라들이 예.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오. 특히 우리 시대에서 약간 사극 드라마 때문에 약간 드라마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시대, 할머니 시대까지도 되게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어떤 사극 한국 드라마 좀 보셨어요? 약간 대장금, 대장금. 주몽 같은 그걸 우리 할머니도 다 자세히 다 알아요. 오, 대장금 진짜 어마어마했죠. 할머니께서도. 예. 저는 좀 더 가까이 오면 이제 몽골도 그렇죠, 예, 몽골. 저에게는 굉장히 또 친숙한 나라가 아닌가. 몽골. 어떻게 친숙했어? 왜냐면 이제 악동 뮤지션이 몽골에서 또 예. 확
다가왔어요. 몽골에서도 유학을 하고 돌아온 친구들인데 그쵸. 음악성이 또 뛰어나고요. 몽골에서도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예전부터 왜 무지개가 뜨는 동쪽 나라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몽골도 굉장히 우리나라를 좀 친숙하게 생각하지 예. 않았나. 몽골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오늘 우리들의 주제하고 너무 잘 맞아 들어가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13세기 때의 몽골은 징기스칸이라는 영웅이 그 부족들을 교합을 해서 이제 통일을 딱 했는데 아니 그러고 나도 이 말이 지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도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더 달려야죠. 예, 안 지쳤는데 어떻게 더 달려야지. 더 달려야죠. 예.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전성기 때는 지중해에 물을 떠서 예. 자기 땅만 밟고 태평양에다 갖다 뿌릴 수가 있었어요. 이제 바로 그런 몽골이 고려까지 오게 되는 바로 그 몽골과의 전쟁이 터졌던 것이 더 큰 일이죠. 예. 예. 몽골과의 전쟁의 원인은 아. 무엇인가요? 그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본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하던 판인데 고려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보다도 이제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 무신 정권, 우리 내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 네, 문제. 뭐냐면 고려가 이상한 정치 체제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왕이 있고 그 밑에 실권자가 있는 오. 이거 복잡하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왕정으로 복귀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몽골에서 그래요? 우리나라 얘기인데 저 몽골에서 자기네들이 일종의 내정 간섭인 거죠. 오, 그러네요. 우선 내정 간섭이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더 큰 거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왕에게 주면 최씨 무인 정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죽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몽골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전쟁의 원인이 돼요. 야, 그래도 고려 입장에서는 몽골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우. 버거운 전쟁. 하지만 자기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신들 입장에서 전쟁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 13세기 때 처음 고려 군대가 몽골군하고 싸우는데 저 압록강변에 있는 고려군 초병이 지키고 있는데 몽골 장수가 나타났어요. 아, 그러면서 우리가 몽골군이다. 너희들은 와서 항복하라. 근데 이제 몽골 장수는 그때는 이미 뭐 그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던 때니까 익히 우리들의 소문을 알았으려니 하고 우리가 나타나서 내가 몽골군이다라고만 하면 그냥 쫙 엎드릴 줄 알고 예. 몽골이다 했거든. 그랬더니 고려군이 뭐 하는 자식이야? 그렇지. 예. 대들었어요. 네가 몽골군인 걸 증명해봐.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군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어. 무식하면 용감해져.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일을 키웠어요. 하긴 안에서 워낙에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도 심하고 실은 그랬기 때문에 밖을 내다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어쨌건 그때 고려 입장에서는 그 몽골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더 커지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사신이 오게 되죠. 몽골에서요. 예, 근데 해결을 하려고 음. 와서 뭐 그때 잘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압록강을 건너가는 그 사신 일행을 또 죽였어요. 왜요? 왜요? 지금 정확하게 누가 죽였는지가 밝혀지질 않았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데 아마도 추천하기는 반감을 가진 쪽 이쪽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아, 군인데. 아, 일이 커지는데 그럼.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잠잠한 거예요. 몽골이. 그 알고 보니까 유럽 쪽을 치느라고 너무 바빴고 아. 영토 확장하느라고 저쪽으로. 그쪽 일이 더 바빴어요. 그리고 징기스칸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신 죽은 거 그 정도는 그냥 놔둔 거죠. 자기네들끼리 바빴네. 바빴어요. 예. 그 사신이 죽은 때로부터 무려 20년이 지난 다음인 1231년 1230. 이제 드디어 몽골의 정규군대가 고려를 쳐들어오죠.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이제 구실 삼아가지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왕정으로 복구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통틀어서 약 30년간에 걸쳐서 정규전이 벌어진 것만 7번. 7번. 처음 쳐들어왔을 때 이제 어이구 정말 세긴 세구나 하는 걸 이제 고려군대가 알고서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이겨요 또 우리 고려군이. 근데 그거는 저 몽골군이 고려를 또 너무 우습게 봤어요. 또 근데 우리를 얕잡아봤고. 우리에게도 꽤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고 지금 경기도 용인 경기도. 이쪽에서 저 몽골군 장수도 죽이죠. 어. 그래서 아주 그랬더니 또 2년 후에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 3차 침공인데 그때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그야말로 고려 거의 전역이 이 몽골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흔히 하는 말에 몽골군의 말발굽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런 몽골 군대가 이제 전국을 휩쓸죠. 쑥대밭으로 그냥.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팔만 대장경이 불탔다. 황룡사탑이 불탔다. 예. 그때예요. 아, 다 그때 그때구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데. 사실 이란이랑 되게 비슷해요. 막상 몽골이랑 이란도 전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란에 되게 유명한 장소들이 다 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약간 그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건축 같은 것도 생겼어요. 그래요. 그 이란은요. 그래요. 그렇죠. 오, 그 비슷한 시기에 몽골이니까 여기저기 영향을 많이 끼쳤네. 그래요. 예. 야, 30년간의 전쟁은 진짜 긴 거예요. 그렇죠. 네. 말이 30년이죠. 와. 30년. 그러면 1차부터 7차까지 대몽 전쟁이 있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고려 백성들의 삶은 혹시 아우, 어땠을까요? 고려사 기록에 보면 어떤 집에서 어린 아이를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왜요? 왜 어린아이를? 어린이 데리고는 빨리 도망가지를 수 못하니까. 없으니까. 어이구. 아,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소름. 얘가 또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무에 묶어버리는 묶어놓고 거예요? 오.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로 할 수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문화재가 불타고 하는 거는요. 예. 다시 세우면 돼요.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헐값으로 죽임을 당할 때였으니까. 내 자식을요? 그럼 내 자식. 부성에 모성에도 없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그 두고 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의 공포가 우리 온 가족이 다 죽느니 네. 자식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죽하면 정말. 그냥 오죽하면 네.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참상이 벌어졌던 게 바로 몽골과의 전쟁 기간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참상을 알 수가 있는 노래가 하나 남아 있죠. 아, 그 전쟁통에도 뭔가 노래로 남겨진 네네. 작품이 있는. 노래. 우리가 잘 아는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의 노래. 아 이게 그때 제목은 굉장히 무슨 관광.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굉장히 평안한 아주 여기서 가장 잘 노래에 가깝게 낭독하실 수 있는 분은 역시 정초롱 씨. 철옹님이죠. 먼저 네. 부탁을 드려볼까요? 제가 노래처럼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얼이로다 살아갈 것이로다 청산에 살아갈 것이로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아갈 것이로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아 이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거 학창 시절이 딱 얄리얄리 생각나는데. 얄랑셩 우리 이런 거 좀 생각나시죠? 예 외웠었잖아. 맞아요. 네. 이거 정말 어렵게 외웠거든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얄리얄리 무슨 얄- 뜻이에요? 얄리얄리 얄랑셩. 좀 놀리는 것 같기도 예. 하고 맞아요. 예. 이응 들어가면 이게 애교를 부린 건가? 의미가 있어.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얄리얄리 얄랑셩 하는 이 후렴구는 초롱 씨가 있으니까 아마 잘 알 거예요. 예. 이른바 구음 네. 국악에서 네, 네. 뭐예요? 구음 좀 설명해 주세요. 구음은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헌 이런
그런 식으로 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그 분위기를 표현하는 소름 끼치죠. 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고. 보통은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검고 소리를 내건 가야금 소리, 해금이든. 해금이건 또는 북 장단 소리를 내건.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그 구음일 거라고 봐요. 얄리얄리 얄랑성 하는 게.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 노래를 어떤 느낌으로 배웠어요? 아 이때 좀 맑고 청아한 느낌. 맞아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산에 살겠다라고 하는 세속을 벗어나는 그러나 좀 멋진 노래로 지금 우리가 들리는데 그 이면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버린 생활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산에 살겠다, 바다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백성들을 산으로, 섬으로 피난을 시켜버렸던 그래서 청산에 살고 바다에 가서 사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나눠서. 바캉스로 산에 가고 바다 가는 게 그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네요. 완전히 다르네요. 이 노래가 그때의 그런 사회 현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아, 근데 교수님 저 확실히 청산별곡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냥 무작정 외웠던 네. 거는 느낌이 다르고 당시에 좀 슬픈 느낌도 전달이 되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은 해금을 켠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아, 청산별곡 안에요? 네. 오. 그 대목을 한번 또 초롱 씨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가다가 들었노라. 벌판을 돌아서 가다가 들었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노라. 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오, 해금을 켜는 거. 해금을 켠다는 말이 나와요. 해금은 원래 한국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라고 그렇죠. 알고 있어요. 예. 중국어요? 네. 네, 또 중국에는 얼후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네. 네, 얼후는 그 줄이 철로 되어 있어요. 기타나 바이올린처럼 철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악기인 해금은 명주실로 되어 있어서 그 소리가 굉장히 달라요. 그 풍기는 연주하는 뭐 모양은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냥 소리가 다르죠. 아무래도 그게 다르다 보니까. 그러네. 네. 역시 한복 입고 오신 예. 보람이 있네요. 아우, 쏙쏙 박힙니다. 예. 아, 근데 이런 해금 같은 악기도 아마 우리 가잘 씨의 고향인 이란이나 이쪽 그 서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역이라고 부르는 아라비아 반도 쪽에 악기들이 들어와서 중국에 와가지고 다시 바뀐 그리고 다시 그걸 우리는 우리식대로 개량해서 쓰는 악기로 보여요. 그렇다면 그 청산별곡에는 그 어떤 사회상이 나타났나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이 가져온 그 어떤 참상 속에서 그 참상을 노래했던 그런 노래였는데 이제 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노래가 일반 민중들 사이에 널리 불리우고 또 전문적인 악사들이 그것을 더 세련되게 노래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데 결국은 보면은요 전쟁 때문에 그 문화가 교류되고 또 시대가 또는 사회가 바뀌고 그런 면도 있죠. 예. 그것이 그대로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문화 현상인 것 같아요. 참 역설적이지만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 현상이죠. 아, 그럼 뭐 저희가 어쨌든 진거나 진비 없다. 몽골이 워낙에 또 세력이 그때 컸기 때문에. 예.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고려의 정치나 이런 것들에 계속 간섭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역사학적으로는 몽골 간섭기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약 한 30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그로부터 약 한 70여 년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자를 몽골로 불러들여 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야, 아니 무슨 인질도 아니고. 인질이에요. 그죠? 예, 인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죽으면은 이 세자를 보내 가지고 왕을 시키는데 보낼 때에 몽골 공주하고 결혼시켜서 보내는 결혼시켜서 보내는 심지어는
충렬왕을 보내놓고 있다가도 충렬왕이 마음에 안 들면 네. 불러들여요. 너 이리 와. 불러들여가지고 그 아들을 왕을 시켜요. 가서 네가 가서 왕해. 근데 또 충선왕이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충선 너 들어와. 충렬 나가. 이게 무슨 뭐 야구 경기에 무슨 대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왕만 결혼시켜줬다고 그래도 처가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네. 비정상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그 공주들이 콧대가 보통 센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충렬왕 때는 심지어 그런 일도 있죠. 그 개성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왕과 왕비가 같이 그 절에 그 가는데 입구에서 절 대문을 들어서는데 왕이 먼저 들어갔어요. 왕이야 뭐 늘 자기가 늘 앞서가는 거니까 네. 그러려니 하고 걷는데 뒤에 따라오던 공주, 그러니까 왕비가 팩 돌아져가지고 자기 먼저 들어갔다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렬왕이? 따라가야지 뭐. 아이고. 다시요? 그래가지고 궁에 돌아와서 이제 싹싹 빌었죠. 다시는 그렇지 않겠노라고. 오, 맞춰주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콧대가 정말로 네. 콧대가 정말로. 그때가 진짜 그랬더니 나빠요. 그 왕비가 충렬왕에 휘저대기를 때려. 네. 자기가 위에 있다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럼? 어차피 몽골에서 온 거고 또. 예.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간섭기 동안에 몽골의 간섭이 얼마나 심했었을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야 물론 저희가 이제 문도 열어주고 애프터 유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항상 이제 앞장서게 해주고 뭐 그런 거지만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죠. 네. 날씨 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니까요. 간섭이 좀 많이 심했겠네요. 그러네요. 예, 그로 인한 영향도 좀 많이 받았겠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그 당시에.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요. 뭐 또 나쁜 영향, 좋은 영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아까 우리가 이제 해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제도나 문물들이 몽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 공주가 이렇게 그 시집으로 올 때에 공주 혼자 가면 쓸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몽골 사람들이 같이 오기도 하고 네. 또 심지어는 아라비아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이방인들이 또 같이 와요. 그렇게 해서 개성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으로 바뀌죠. 예. 그런 면에서는 어쨌건 좋죠. 네. 그렇게 다양한 문화들을 이렇게 수용한다는 것이. 이건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그 몽골 문화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른바 몽골풍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좋지 않은 것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아까 가잘 씨도 얘기했지만은 몽골군이 와서 그쪽 그 이란이나 네네. 문화재를 파괴한 것도 있지만 또 맞아요. 그런 문화들이 들어왔다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는 약간 사람들이 아예 다 죽였어요. 약간 나라를 그냥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아유, 아예 그 그 상태로. 정복자들의 이제 그거죠. 그렇죠. 뭐 어디선 몽골 사람이 있어야 약간 그런 방식도 많이 행동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 문화 양식도 많이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머리 모양, 몽골 사람식으로 하는 그 머리 모양을 우리 왕이 그 차림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아, 고려의 왕인데 몽골식 머리 모양을 하고 오고 우리는 원래 저 상투를 틀고 그때도 그랬나요? 참 고려에도? 상투 비슷하게 했어요. 고려 때도요? 네, 그랬는데 이제 몽골 스타일로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제 다들 깜짝 놀라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게 또 민간에도 많이 그런 게 이제 퍼져 나가게 되고 그렇죠. 저 왕이 또 그렇게 변했으니까 또 따라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오. 몽골하니까 그 몽고 반점이 생뚱맞게 생각나는데 몽골과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몽골풍 중에 하나고 그럼 이전에는 몽고 반점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없었다는 거죠. 진짜요? 네, 그때부터 생겼다는 거죠. 아니 가잘 몽고 반점 뭔지 알아요? 우리도 아기 때는 이 등 쪽에나 이렇게 네. 반점처럼 맞아요. 이렇게 있어요. 파랗게. 신기하다. 저 이란에서 그런 건 없어요. 없었어요. 이란에는 없어요. 없어요. 오. 우리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신기하네요. 예, 몽골풍.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안 좋은 것들도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예. 그럼 뭐 저기 헤어스타일도 그렇지만 뭐 옷 입는 것도 좀 달라지고 그랬나요? 많이 달라졌죠. 그림으로 남아 있질 않아 가지고
그 모습을 보기에는 아쉬운데 글로서 설명된 예. 그래서 왕이 그 몽골풍의 복장을 하고 왔는데 다들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은 뭐 많이 있고요. 의복도 그렇고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또 큰 것이 말이에요. 언어. 언어. 예. 원나라 관리가 더 힘들겠어요? 우리나라 관리가 더 힘들겠어요? 우리나라 관리가 더 힘들고. 원나라의 관리가 더 원나라는 힘들죠. 아니에요. 원나라 관리하는 거는 어차피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아,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저쪽을 관리하는 게 더 힘들지 예. 않겠어요? 근데 그건 한국의 힘이죠. 한국 분들 눈치만 빨리 채요. 다른 나라 사람들 눈치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아, 한국 분들이 눈치가 빨라요? 빨라요. 진짜 그래요? 빨라요. 행동하기도 빨리빨리 하고 예. 눈치도 빠르고. 재빠르죠. 예. 진짜 빨라요. 예.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우리가 눈치가 빨라졌나? 예. 실제로 이제 관리하기는 몽골 관리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몽골어 하나만 배우면 되는데 몽골 관리는 아마 한 50개 언어 정도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 각각 민족 그 쿠빌라이 칸이 이제 황제가 됐을 때에 파스파 언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요. 파스파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언어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너가 말을 하나 만들어라.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공문을 그 언어로 공통으로.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영어로 하면 다 통하는 것 네. 같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파스파 문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말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몽골어를 근데 그 그러면 중국이랑 한자 때문에 네. 약간 그런 거 있긴 하는데 몽골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말은 보라매. 보람에? 보라매? 저 공원도 있고요. 아, 보람에 역도 공원. 있고요. 보라매. 예. 매의 일종이잖아요. 예. 사실 그 매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도 매사냥이 있었지만 특히 좋아했던 게 몽골 사람들이 그 매사냥 좋아하고 우리도 그거를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와 있고 임금님이 드시는 그 식사를 우리가 수라, 예. 수라라고 하는 말도 그 몽골어의 영향. 아, 그렇구나. 안 받은 게 없네. 안 받은 게 없네요. 와. 남도민요에도 그 보라매가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몽골의 언어. 그걸 이제 한자어로 바꿔놓은 건 수진, 날진, 해동청, 그 보라매는 그냥 우리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몽골에서부터 몽골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5, 60개 정도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걸 혹시 동시 통역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 당시. 5, 60개를요? 그 사람들의 언어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던 교재가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노걸대 언해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몽골어를 배우려면 이제 그 책을 보고서 공부를 해요. 시대를 막론하고 통역관들은 상당한 특권 계급이었어요. 계급으로 봐서는 높질 않은데 예. 실제 현장에서는 높죠. 왜냐하면 그 통역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쵸. 그러니 이 통역관을 잘 모셔야죠. 네네.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럼 뭐 입는 거, 먹는 것도 실은 뭐 영향 많이 받았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요즘 잘 먹는 샤브샤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때 생겼잖아요. 몽골에서. 진짜요? 네. 몽골에서 나오는 그럼요. 음식이요? 몽골 음식이에요. 오, 그렇구나. 몰랐어요. 먹으려면 지금도 몽골에 가서 샤브샤브를 먹어야 최고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샤브샤브는 그게 일본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 일본식 된 거를 우리가 지금 주로 먹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오. 그 먼 길을 원정을 떠나야 되니까 말에다가 자기 식량을 싣고 다녀야 돼요. 네. 몽골 군인들은. 근데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고기건 소고기건 바짝 말려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서 담아요.
가지고 아 그렇구나. 뭐 배추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리고 어느 주둔지에 내려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뭐 배추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에 있는 야채 좀 넣고 그 고기를 집어넣는 거죠. 진짜 샤브샤브네. 네, 그러네요. 오. 고려가요 아까 우리가 청산별곡을 봤지만은 또 하나 그 유명한 고려가요 중에 하나가 이제 쌍화점이라고 하는 고려가요가 있죠. 예.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조인성 씨하고 예, 송지효 씨 나옵니다. 쌍화점이라는 제목의. 예. 그렇죠, 봤죠. 그런데 이제 쌍화점이라고 할 때 그 쌍화는 중국식 만두를 만두. 얘기하는. 아, 만두예요. 이건 쌍화점은 만두 가게예요. 그러니까 만두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 둘은 만두 가게에서 그랬었나? 아닌데 저기서 전혀 만두 등장하지 왕실이죠. 네. 그 영화에서는 쌍화점이라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좀 야한 느낌을 갖다 쓴 거예요. 만두 가게가 아니라. 만두 가게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성 시내에 그 만두 가게들이 열게 되는데 그 만두 가게를 연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공주를 따라왔던 원나라 사람 또는 뭐 아라비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만두 가게를 여는 거예요. 중국식 만두 또는 아라비아식 만두 가게를. 그러면 그런데 요즘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쌍화점이라는 노래에서 이제 고려시대 말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만두 가게에서 온갖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두 사러 갔더니 그 집 주인이 내 손목을 쥐었다. 그래서 뿌리치고 나왔다. 네. 그런데 절대 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 노래를 듣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중창을 하느냐면 그래 나도 가보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가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나 가보고 싶은데. 청개구리처럼.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쌍화점인데요. 이제 그런 쌍화점이 개설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교류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그 서민들 사이에도 먼 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음식들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음식들이 좀 퍼졌을까요 당시에? 다른 기록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쌍화점이라는 노래를 통해 가지고 중국식 만두가 그렇게 팔리고 가게가 만들어질 정도, 세워질 정도라고 가게까지. 한다면 또 다른 여타의 음식점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저희가 몽골의 간섭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고려는 고려 나름대로의 또 문화를 지켜나갔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했을까요? 오랜 그 끈기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단시간에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몽골의 간섭이 그렇게 오래됐고 강력했어도요. 그 이전에 쌓아왔던 고려 나름의 문화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를 않는다. 그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도 다 경험했던 바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가운데 하나가 그 끈기와 더불어서 강력한 자기 개성이라고나 할까 자존심이 상당히 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런 부분이 고려 말에도 마찬가지로 그 발휘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 그 고려풍이나 고려 문화의 영향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일부에 불과해요. 몽골의 영향이. 네. 예. 전체로 보면 우리 걸 그대로 또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그것이 조선으로 그대로 연결이 됐고요. 우리들에게 증언해주는 가장 그 중요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13세기에 쓰여졌던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 많이 이름 들어봤죠? 네. 삼국유사. 그 책이 그때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결론삼아 얘기하자면 우리 걸 지키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얘기예요. 그게 조선시대에 와서도 또 우리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 강력한 힘,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죠. 오늘 고려 이야기로 시작해서 실은 외부 세력 이제 몽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요즘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딱 걸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견문을 넓혀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거고, 적은 내부에 있다고.
우리끼리 너무 또 아웅다웅 그쵸. 싸워서도 안 될 것 네. 같고 말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요. 또 작품까지 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교수님의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오늘 또 초롱 씨가 네. 한복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좋은 강연에는 좋은 소리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요. 어떤 곡을 준비를 할까, 어떤 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강연은 굉장히 저한테는 쓸쓸함,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예. 아웅다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다툼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단가 중에 사철가라는 단가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이 연말에 들으면 더 울리겠네요. 딱이네요. 네. 지금 딱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 봐요? 느낌이 오죠? 그 사철가의 가사를 들어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죽어서 먹는 만 가지 진수성찬들이, 만 가지 반찬들이 네. 살아있을 때 한 잔의 술만 못하다.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철가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모두 함께 어떻게 어우러져야겠다라는 가사를 한번 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철웅 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이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던 마흔은 세상 사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흘러니 오늘 백발을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나를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에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예쁘다 힐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 부유란 해부 제자고 일을 굽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떤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무한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그 세계가 되고 보면은 얼백 설백 천칠백항이 모두가 백바르 방시로구나. 부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하와 세상 번인네들 이내 한 말을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사는 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공방산 저득기로구나. 사후에 만반 진수
대주만 또 못하니라 세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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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듣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을 어쩔 거나 늘어지긴 개수나무 끝에 버리다 대라 매달아 놓고 국국 투식하는 놈과 부모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에다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노랑새 야, 우리 정철웅 씨. 멋있어요. 저 소름 돋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멋진 강연도 해주셨지만 이렇게 또 멋진 판소리도 들으셨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들 모인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며칠 후가 제 환갑 생일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정철웅 씨 사철가를 들으면서 사실 정말 눈물 났어요. 저게 한 생일을 맞아요. 부르는 노래잖아요. 고마웠어요. 들으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같이 13세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더 뜻깊었고 또 고마웠습니다. 무슨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또 교수님 울릴 뻔한 초롱 씨는 오늘 네, 역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오늘 사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역사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오늘부터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기록을 그래요.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했고. 이따가 사진 기록도 우리 꼭 남겨요. 네, 기록. 예, 인증샷 찍자고요. 예, 그래요. 아니 홍원 씨는 어떠셨어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이 새해 선물 같았습니다. 예. 네, 제가 또 호랑이띠인데 호랑이의 또 그 선물.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연말 연시 어떻게 좋은데 선물 같은 말씀이셨다 이런 얘기죠? 네, 뜻깊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모처럼 얘기해도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홍원 씨 얘기는. 야,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또 판소리 들은 경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자는 어땠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까이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약간 역사도 들으면서 한국 문화, 한국 음악 뭐 이런 거에 대해도 알아가고 뭐 판소리도 이렇게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죠? 오늘 고려 이야기, 네. 또 몽골 이야기, 거기에 판소리까지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한 시대를 우리가 아는 만큼 또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참 이 소중한 순간들을 네.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의 것들을 지켜가면서. 맞습니다. 전 다시 한번 그 생각했습니다. 네. 해서 더욱나 더 우리의 문화의 역설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정말 고은기 교수님과 함께한 멋진 시간이었고요. 자, 문화의 역설 저희는 다른 역설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